안녕하세요. 자, 이제 올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또 새해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백화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백화는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역시 그 첫 번째는 백화가 무지입, 청무지입에서 나오는 백화가 있고요. 그리고 서나 서호반에서 나오는 백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반에서 나오는 백화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청무지입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거기도 또 나눠지긴 하는데요. 자, 그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황화 중에 유채색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채색계를 빛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빛을 주면은 유채색계는 엽록소 빠져나간 다음에, 그리고 노란색이 쫙 자리 잡았다가 역시 빛을 주면 노란색도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끄트머리만 남는다. 자, 그런데 그게 유독이 더 잘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줘 보면 완전히 노란색이 싹 빠져나가고 흰 바탕만 딱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만난 것이 한 두 개체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하나, 이제 한 자리에서 여러 개 만났는데 하나였어요.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 나가서 꽃이 하나씩 다 달려 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거 빼고는 그리고 그 후로도 한 번 더 만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올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요 자료를 올릴 때 그 썸네일 사진에 그 사진을 제가 올려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보면은 그게 황화 유채색과 유사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혀 구분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채취하기는, 그러니까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엽록소가 분해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황화일 가능성으로 보고 산채가 된 건데, 전자에 얘기했던 우리가 그 유채색계 황화하고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따로 묶어야 될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건데, 화판에 아예 카로티노이드라는 노란 황색 색소를 나타내는 게 없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죠. 그런데 그냥 내비두면 수태만 덮어서 피워보면 녹화로 피는데요. 그거를 화통으로 잡아서, 강하게 잡아서 1월달 정도에 벗겨보면은 엽록소가 안 들어오고 순백색으로 남는, 이렇게 보이는 품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를 덧붙였죠. 자, 첫 번째 발색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유채색 황화와 유사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언제 화통을 벗기느냐? 화통을 씌워야 됩니다. 화통을 씌워서 엽록소를 제거가 되고 끄트머리 살짝 남는 정도면 돼요. 그러면은 주기 차광을 해야 맞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12월 첫 번째 주, 온도 관계없이 첫 번째 주 또는 11월 마지막 주도 가능합니다. 화통을 벗기고 굉장히 강광을 줍니다. 센 빛을 주면 안에 노란색이 있던 게 마저 다 빠져나가요. 싹 빠져나오고 순백만 딱 남습니다. 그런데 봉오리 때 그러냐? 봉오리 때부터 그 빛을 주면 개화 때 보면 나머지 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정도로 그 아주 발색력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화분에 심어져서 역시 그것도 첫 번째는 좀 덜 빠져나가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첫 번째 유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예 쉽게 얘기하면은 황화의 유채 새끼보다는 좀 더 고와요. 고운데 엽록소가 벗어지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유형인데 요 바로 앞에 이 품종이 그래요. 이게 그러한 형태의 품종인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지간하면은 제가 황화도 워낙 뭐 사람들이 믿지도 않죠. 제가 개나리 새끼를 150포기 가까이 산채를 했다라면 믿을 사람이 없죠. 저희 지역 사람만 일부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이 캐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개체수가 적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아예 없진 않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판에 그 노란 색소를 나타내는 그 색소가 몇 프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란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흰색만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 색소, 카로티노이드라는 그 색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프로수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다 대고 엽록소가 벗겨져야 되는 특징을 가지려니까 당연히 그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조기 착광이 필요하고요. 단지 요거는 황화 유채 새끼와 유사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1월에 뵙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추워진 다음에 동면기에 벗기니까 엽록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벗기니까 기부 쪽에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미진해서 1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전후입니다. 1월 중순에서 말 요런 정도 되는데 그때 벗기니까 안정적으로 화색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통을 씌워야지만이 되는 그런 품종, 그것도 역시 1월 말에서 2월 초순경에 벗기면 역시 엽록소는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무지잎에서 나오는 유형을 제가 두 가지로 묶기도 하고요, 세 가지로 묶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다르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묶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발색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조기 착광을 놓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색을 시켜보면 잘 나옵니다. 비교적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백화가 그닥 인기가 없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인기가 없는지. 좋은 품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화수심 계통도 많이 있죠. 저도 한 품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이 청무지잎의 바로 이제 세 번째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런 품종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백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청무지잎에서 나오는 유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늬에서 나오는 유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